파운더스 에메랄드 서미입니다. 제가 강서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스피치를 해본 게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은데, 사실 저에게 이 장소가 굉장히 특별한 이유는 제가 25살에 처음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고 이 자리에서 제가 누군가 앞에서 저의 Y 아메이를 발표해 본 곳이 여기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항상 여기서 마이크를 잡을 때마다 그때 떨림의 감정이 다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오늘 이제 이렇게 사업 설명을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소개부터 간단하게 해볼 텐데요. 오른쪽에 이제 5살 때 저의 모습이고, 이제 왼쪽에는 32살 때 사진이긴 하지만 올해 이제 33살이 되었습니다. 제가 항상 저 오른쪽 때 사진은 저의 리즈 시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 사진, 두 사진의 공통점이 있는데 뭘까요? 잘 웃고 있다. 꽃을 들고 있다. 오, 그거 처음 들었어요. 꽃을 들고 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예리하시네요. 사실 이 두 사진에 제가 오늘 갖고 온 공통점은 이 두 사진 다 저의 삶에 아메이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이제 2세 사업자인데요. 이제 저처럼 부모님께서 아메이 비즈니스를 진행하시고 어찌 보면 대를 이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이제 저 같은 사업자를 2세 사업자라고 부릅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제가 5살 때부터 아메이 사업을 시작을 하셔서 제 삶에는 5살 때부터 아메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저도 제 삶에 아메이를 함께하게 되었는지 오늘 간단하게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에 대학교까지 마치고 약 10년 정도 미국에 있었는데요. 저는 미국에서 UC 버클리라는 대학교를 다녔어요. 이제 저희 학교 얘기를 하면 그럼 싸이 씨랑 동문이냐 자꾸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굉장히 다른 학교입니다. 저희 학교는 서부에 있고 싸이 씨가 다니신 학교는 이제 동부에 있고, 그 이름이 비슷하니까 그냥 같은 다른 캠퍼스 아니냐, 근데 전혀 다른 학교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제가 처음 입학했을 때 강남 스타일이 딱 떴을 때라 저희가 맨날 이제 싸이 씨한테 그 위문 공연을 오게 하자, 막 편지를 써보자, 맨날 이런 얘기들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저희 학교에서 이제 그 생물을 전공을 했고요. 생물을 전공을 하면서 이제 교육학까지 부전공을 하면서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제가 여기 밑에도 나와놓기는 했지만 주립대예요. 이제 캘리포니아 주립대인데, 주립대다 보니까 학비가 캘리포니아 학생들에게는 반값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저희 학교는 사실 진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던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런 이제 그냥 정말 그런 학교가 있대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를 붙고도 저희 학교에 와요. 왜냐? 학비가 저렴하니까. 그래서 제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1학년 때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학교 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식당 저쪽 끝에서 누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들리잖아요. 들으니까 자기는 하버드에 붙었는데 여기로 왔다는 거예요. 저는 원서도 써내지 못했던 저희 그 학교를 붙었는데 안 갔다는 거예요. 물론 저희 학교도 이제 미국 전역에서 주립대로는 거의 매년 1등을 하는 그런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는 학생들을 보면서 정말 놀라웠고, 이렇게 강의장에 앉아있으면 저는 이제 중간 자리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교수님 얘기가 영어를 못 알아들어서가 아니라 내용이 어려워서 하고 간신히 이해하고 있는데, 이렇게 첫 줄에서 교수님과 토론을 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공부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이 앞에 앉아있는 분들 같은 분들이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나름 잘했으니까 나도 뭔가 공부로 돈을 벌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학교를 딱 가보니까 다른 세상 친구들이 있구나를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도 나름 대학교 공부를 하면서 이제 앞길에 대해서, 저희 미래에 대해서 다양한 고민들을 해왔죠. 그래서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다양한 선택지들을 고민을 했는데, 사실 이 슬라이드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 되게 어리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이에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만 해도 유튜버라는 개념은
저 이제 미국에 있었으니까 미국에서 그때 유튜버들이 돈을 벌기 시작한 때였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렇게 유튜버들이 돈을 번다는 얘기는 없었기 때문에 유튜버들이 돈을 번대, 돈을 되게 많이 번대 이런 얘기가 시작될 때쯤이었고 플랫폼 종사자도 이제 정말 뭐 좀 앞서 나가신 분들은 플랫폼이 뭔지 아시고 계셨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플랫폼 비즈니스, 플랫폼 사업의 종사자가 이런 거래라고 개념을 익히실 때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졸업할 때 제 눈앞에 나와 있던 두 가지의 옵션은 저 직장인과 자영업이었어요. 저는 이제 5살 때부터 부모님께서 아메이 사업을 하시면서 어깨 너머로 이 사업을 선택해서 진행하신 분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직장은 내게 아니다. 그거는 약간 그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듯 뭔가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선배님들을 회사를 가시는 선배님들을 보면서 진짜 직장은 내게 아니겠구나라는 거를 그때 알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근데 그렇다면 그래서 내 일을 하고 싶은데 내 걸 하고 싶은데 생각해 보니까 갓 졸업한 대학생이 내 거를 하려면 돈이 없죠 우선. 그래서 부모님께 손을 벌리든 남의 돈을 갖다 쓰든 둘 중 하나인데 남의 돈을 갖다 쓰기에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섭고 부모님 돈을 갖다 쓰기에는 제가 유학을 했으니까 이미 많이 갖다 썼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염치라는 게 있지. 부모님께 다시 손을 벌리는 거는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게다가 왜 또 용기가 없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어떤 걸로 내 일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업의 아이템이라고 생각해보면 너무 머리가 딱딱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정말 진심으로 치킨집과 카페밖에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현재 어떤 비즈니스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 모임을 하면서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저 대표님들은 저 아이템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그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그것처럼 저는 그런 제 자영업을 한다고 해도 제 아이템의 한계가 굉장히 있었어요. 게다가 여기 다양한 투자 선택지라고 쓰여 있는데 저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을 꿈꾸는 사람이에요. 보통 하이 리턴을 바라면 하이 리스크를 하이 리스크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걸 못해요. 저는 그 몇 년 전에 코로나 때 주식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정말 모든 사람이 주식을 할 때도 그때 계좌만 만들고 단 한 주도 투자를 못했던 사람이고요. 저는 지금 현재까지도 적금과 예금을 애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저는 주식을 해도 1,000원만 떨어져도 이렇게 잠을 못 잘. 그렇게 정말 아주 작은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투자란 정말 쉽지 않았어요. 왜 여담이지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 이렇게 투자 유튜브 저도 가끔 보면 그거 있잖아요. 지방에다가 100평을 살 거냐, 강남에 1평을 살 거냐. 저는 강남에 1평 살 사람이에요. 절대 떨어지는 거를 힘들어할 사람이라서 그런 저에게 사업이란 정말 가당치 않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메이는 제 옆에 5살 때부터 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아메이가 제 일이 될 거라고는 사실 상상하지 못했었어요. 저도 막연하게 죄송합니다. 저에게 어렸을 때 보였던 아메이란 아줌마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집에서 쓰는 생필품이 아이템이다 보니까 내가 살림을 안 하는데 무슨 아메이야 이런 생각을 해서 그냥 막연하게 나도 나중에 나이가 좀 더 먹어서 내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키우면서 생필품을 내가 소비하게 된다면 나도 그냥 아메이를 투잡으로 사이드 잡으로 또 여자분들의 삶이 안타깝게도 정말 아이를 키우고 그러니까 결혼과 출산과 육아를 통해서 달라진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깨 너머로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래 내 삶도 달라질 수 있겠지. 그때쯤 내가 아메이를 선택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들어와서 솔직히 말이 좋아 취준생이지 백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솔직히 취준생이 마음의 여유가 적어서 그렇지 시간은 정말 많아요. 취업 준비를 하죠. 최선을 다해서 하죠. 그러나 시간은
많아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있으면 아무도 눈치 주지 않았어요. 제가 집에 있다고 아무도 눈치 주지 않았는데 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돈을 많이 쓰고 온 백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놀면 좀 그렇지 않아? 이러고 이런 교육장에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아메이를 오랫동안 봐오니 더블X는 20년째 더블X고 DC 드랍스는 20년째 DC 드랍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시간이 많을 때 공부를 해두면 나중에 내가 아메이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조금 공부를 덜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런 교육장에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제가 아메이 사업을 들어보니까 어라, 내가 찾던 일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어떤 업을 가지고 싶어, 어떤 직업을 해보고 싶어 라는 그런 꿈은 없었지만 저에게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내가 선택하는 일이 이런 일들이었으면 좋겠어 라는 나름 체크리스트가 있었어요. 우선 첫 번째가 뭐냐? 큰 돈을 벌고 싶었어요. 저는 정말 자본주의의 끝인 나라에서 10년 동안 살아왔어요. 나는 어렸을 때, 나는 20대 때 왜 그렇게 돈에 대해서 민감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그런 나라에서 10년 동안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다고 뭐 제가 반지를 10개를 낄 것도 아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을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큰 돈을 벌면 내가 선택을 하는 삶을 살 수 있겠다. 자유로운 선택을 하는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일이 이왕이면 큰 돈을 버는 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한 제가 교육학을 부전공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생물은 전공했고 생물은 너무 재밌었지만 사실 이거를 업으로 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뭘 하고 살까라고 고민을 하던 그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제가 교육학을 선택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누군가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삶보다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런 분들 한 분쯤 계시지 않으세요? 학교를 다니시면서 그래 그때 그 국어 선생님, 그때 그 가정 선생님이 하신 그런 얘기가 보여줬던 그런 모습이 지금 내 삶에 되게 큰 영향력을 미쳤어 하는 선생님이 한 분쯤 계시지 않나요? 저는 그런 선생을 감히 꿈꿨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어떤 업이 누군가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었는데 이 아메이가 너무 딱 들어맞는 거예요. 참 재밌죠. 저는 부모님께서 하신 이 아메이 비즈니스로 유학을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메이가 큰 판이라는 얘기를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정말 그냥 가서 하는 설명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열고 듣는 그 설명이 정말 확 들어오는구나, 다가오는구나를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이를 들어보니까 이게 너무 큰 판인 거예요. 아메이 한국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한국 아메이 1년 매출이 1조 2천억에 3천억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35%라 해당하는 거의 3천억에서 4천억 가까이 되는 돈이 누군가에게 노력에 따라 돌려준다? 너무 멋있었어요. 사실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이 제일 불만을 가지는 이유는 뭐냐면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데 부장님보다 적은 돈을 번다는 거죠. 근데 이 아메이는 내가 노력한 만큼 돌려주겠다라는 게 너무 합리적이었고 그 노력한 만큼 크게 돌려준다는 게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그랬고 두 번째로 이 일이 제가 성장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막 매출을 올려서 돈을 많이 버는 일이 아니라 진짜 누군가의 삶을 성공할 수 있게 도왔을 때 그 삶에 영향력을 미쳤을 때 제가 성공하는 일이라는 게 저는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25살에 아메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메이를 해야지 바라봤더니 아메이 제품들이 다 우리 집 생필품인 거예요. 제가 이빨 닦고 세수하고 사용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용하는 이 제품들이 아메이 제품들이라는 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 이미 5살 때부터 사용해 왔기 때문에 사실 제가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데는 제일 큰 단점이 있어요. 이거밖에 써본 게 없어요. 저는 유학을 하는 와중에도 진짜 6개월마다 한국을 왔다 갔다 할 때 제 친구들은 과자와 라면을 가득히 담고 다닐 때 저는 생리대와 세제와 화장품을 담고 왔다 갔다 다녔었어요. 그래서 진짜 무거운데 그 세제를 6개월치를 다 들고 다니려면 정말 무거워요. 그래서 제가 저희 엄마이신 저희 스폰서이신 최희정 사장님께
아메이 제품 좋은 거 알겠다. 알겠으니까 내 미국에서 사서 쓰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내가 한국에서 사업해서 너 유학 보내주는 건데 당연히 여기서 들고 가야지. 이러길래 예 이러고 들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재밌었던 경험들은 사실 제품이 너무 좋아요. 제가 영양제를 먹고 있으면 제 친구들이 맨날 약쟁이라 그랬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자녀분들도 그런 얘기를 꾸준히 듣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웃긴 게 대학교 가서 그 비타민 B뿔을 먹고 제가 친구들이랑 술을 한잔 하니까 애들이 막 약쟁이라고 놀려요. 그냥 이거 먹어봐 이러면 애들이 2알 먹으면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1알만 살짝 먹어요. 그럼 그 다음 자리에 가잖아요. 그거 안 들고 왔어? 이래요. 정말 생리대도 마찬가지예요. 생리대도 미국 생리대는 정말 비닐이에요. 진짜 비닐 질감이 너무 심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진짜 저한테 생리대 빌리러 많이 왔었어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 생리대는 순면 감촉이 아니라 순면 100%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제품들을 저한테 빌리러 왔던 기억들이 있어요. 저희 남동생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남동생도 기숙사 생활을 할 때 한 번 크림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오는 동안에 걔가 그 기숙사 층에 있는 크림을 다 써봤대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온 친구들이 있잖아요. 또 걔네들이 그냥 그저 그런 크림을 쓰지 않았을 테니 전 세계에서 온 좋은 크림들을 복도 시작부터 끝까지 다 써보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아티스트리가 제일 좋네 그랬었어요. 그래서 걔가 군대에 있을 때 수분크림 떨어지면 정말 큰일 났었어요. 맨날 걔는 달팽이 크림 같은 거 안 썼어요. 맨날 전화 와서 크림 보내라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게 저희가 매일같이 쓰던 그 생필품이 바로 저의 사업의 아이템이 된다는 게 너무 매력적이었었어요. 그 제품들을 그냥 대충 만드는 게 아니라 좀 전에도 청정인 강의를 들어보셨지만 너무 제품을 잘 만들잖아요. 그냥 제가 얼마 전에 챗 GPT한테도 물어봤거든요. 전 세계 판매 1위 청정기가 뭐야? 이러고 물어봤더니 앰모스피어 스카이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어플 다운받아서 물어보세요. 대답을 해요. 그런 대단한 제품들을 만들지만 저는 사실 이 과일 채소 세정제를 정말 많이 얘기해요. 이 위에 있는 사진은 토마토를 씻어본 사진인데 저 오른쪽 사진은 저희 집에서 키운 토마토고요. 왼쪽 사진은 나름 좋은 마트에서 사온 토마토예요. 근데 씻어봤더니 저렇게 다른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토마토를 씻을 때 다 저런 색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하도 다 나오길래. 근데 저희 집에서 키운 거를 씻어보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저 토마토에 접착제, 농약, 기타 등등이 붙어있는 걸 씻어보니까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즘은 도정한 쌀에도 약을 친다고 합니다. 요즘 사서 쌀을 드시면 벌레 안 생기는 거 아세요? 어디서 받아온 쌀만 알까요? 그래서 쌀을 도정한 다음에 큰 비닐에 넣어서 쌀을 넣고 이렇게 나프탈렌 같이 생긴 거를 툭 넣으면 기포가 뻥 터지면서 쌀을 싹 감싼대요. 제가 이거를 한 군데가 아니라 2군데에서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쌀도 씻어 드셔야 돼요. 요 밑에는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 경북 영천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기른 포도를 씻어보신 거예요. 저런 게 나와요. 미세먼지가 날아다니면서 어디 붙겠어요. 저런 데 다 붙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씻어 드셔야 되고 이런 기사도 떴죠. 브로콜리 속에 나방 유충이 산대요. 근데 나방 유충 알이 브로콜리랑 색깔이 똑같대요. 그래서 이 기사에는 물에 30분 동안 담궈 드셔라 라고 얘기하는데 브로콜리에 수용성 비타민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물에 담그면 그 영양소가 물에 다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우리 과일채소 세정제로 씻어 드셔야 정말 그런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이 제품을 정말 아메이를 관심 없다 난 싫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너무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아메이에서 끊임없이 신제품을 나오게 하죠. 제가 챗 GPT로 그린 그림이에요.
제가 요즘 이 제품을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공양미 300석의 가치가 있는 제품이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 각막부터 망막까지 눈을 토탈 케어를 하잖아요. 루테인, 지아잔틴, 베타카로틴, 라이코펜까지 다 들어간 이 제품이 가격이 정말 너무 저렴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요즘 강의일 때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공양미 300석이 얼마게요? 찾아보세요. 적게는 1억, 많게는 18억의 가치가 있다라고 해요. 심청이가 괜히 인당수에 뛰어든 게 아닙니다. 근데 그 300석의 가치를 하는 이 비전 헬스 제품이 진짜 요즘은 이거는 오히려 제 또래인 20대, 30대 친구들이 더 많이 찾는 제품이에요. 왜냐하면 매일같이 패드를 보고 매일같이 노트북을 보고 컴퓨터 스크린을 보고 핸드폰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 비전 헬스 제품이 너무 매력적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번에 나온 이 코렉팅 세럼과 디파잉 세럼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진짜 제가 쓰면서 제가 요즘 사실 최근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을 몇 시간 못 자는데도 요즘 많은 분들이 뭐라 그러시냐면 피부가 반짝이다고 얘기해주세요.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은 저보다 다 10살, 20살씩 많으신데 제일 대박인 게 다 얼굴이 작아지셨어요. 리프팅이 돼서. 그래서 제가 자꾸 살 빠지셨어요. 스폰서님 살 안 빠졌다니까요. 자꾸 그러세요. 근데 진짜 얼굴이 올라붙으셨어요. 게다가 이거 2개 사면 제가 그래서 이거 2개를 이야기를 하니까 다들 2개를 사기엔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제 21만 원이 넘어가니까. 근데 저거 2개 사시면 솔직히 6개월 쓰실 수 있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아침에 디파잉 세럼 쓰시고 저녁에 코렉팅 세럼 쓰세요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 저거 진짜 6개월 써요. 제 얼굴에도 6개월을 쓰니까 저보다 더 작으신 분들 더 오래 쓰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 많은 선물이 다 딸려오잖아요. 저 선물도 솔직히 6개월 저 선물만으로도 거의 2달 넘게 쓰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다 하시면 진짜 7, 8개월 쓰실 수 있는 게 21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월에 3만 원 꼴인데 정말 투자 못 하시겠어요? 양심의 소를 얻고 요즘 아이들 학원에 다 투자하시는 시기잖아요. 애기들한테만 투자하지 마시고 본인한테도 투자를 해보시면 정말 자존감이 높아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들 진짜 제가 그래서 단연코 아티스트리 최고의 신제품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거기다가 아메이는 새 신제품, 제품의 업그레이드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습관도 다 교정해주는 그런 프로모션도 진행하죠. 굿모닝이라는 걸 진행하는데 물과 단백질과 유산균을 함께 먹는 그런 프로모션인데 요즘 단백질 먹어야 되는 거 누구나 다 아시고 유산균 드셔야 되는 거 누구나 다 아시는데 이 유산균을 정말 깊게 공부하시는 박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이거를 흔들어서 드실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이랬더니 본인이 어디 회사와 계약한 건이 있어서 말을 할 순 없지만 물에 단백질과 유산균을 넣고 물리적으로 흔들었을 때 나오는 되게 훌륭한 물질이 있대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맨날 흔들어서 먹으니까 알았는데요. 그랬는데 그게 진짜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팀에서는 엄마들도 아이들도 같이 먹는 프로모션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만 먹이는 게 아니라 사실 진짜 엄마들도 몸을 챙기셔야 돼요. 왜냐면 엄마들이 피곤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이들에게 잔소리와 짜증이 늘어요. 그럼 우리 아이에게 애써 먹이신 영양소가 그 엄마의 잔소리와 짜증을 받아들이는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쓰여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죠. 그래서 엄마 체력도 함께 관리를 하시고 아이도 함께 관리를 하셔야 온 집안이 이제 긍정적인 사이클로 들어가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같이 되는데 정말 놀라운 게 이 굿모닝을 했더니 애들이 키가 커요. 이거는 저희 파트너 사장님 따님의 데이터인데 사실 이 친구한테 뭔가 키가 크자고 살이 빠지자고 이 굿모닝을 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조금 더 건강해졌으면 하는 마음에 이제 크면서 이제 5학년쯤 되면 이제 약간 그 여성으로서 여자아이로서 그런 성적인 자존감이 생길 때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조금 그냥 몸을 조금 이렇게 다듬어 보자라는 이야기로 굿모닝을 시작했는데 이 친구가 살이 빠지고 키가 큰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반의 남자아이들이 좋다고 고백을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엄마에게 새로운 고민이 생기셨어요. 얘가 남자친구가 생기는 게 괜찮은 걸까요? 라는 고민이 생기셨는데 어쨌든 아이가 키가 크면서 살이 빠지니까 정말 핏해졌어요.
근데 체지방만 쏙 빠진 거예요. 골격근량은 남아있는 채. 그러니까 너무 매력적인 일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친구가 자존감이 올라가니까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선생님한테도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공부도 열심히 해요. 그런 정말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났던 겉모닝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좋은 제품들을 내가 그냥 마트만 바꿨을 뿐인데 아메이에서 받는 혜택이 정말 너무 어마어마 많죠. 저희 장바구니 SOP라는 걸 진행을 하셔서 장바구니 구독 서비스를 진행을 하시면 매달 10만 원만 사셔도 매달 5천 원, 15,000원씩 들어와서 총 2년이면 22만 7천 원이 22만 5천 원이 들어오게 되고, 그거를 내가 쓰다 보면 20만 원씩 쓰시게 되지 않으세요? 그러면 내 거 장바구니 하나, 우리 엄마 거 장바구니 하나에서 2개를 하면 거의 55만 원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시다 보면 주변에 제품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아이가 저렇게 컸어요. 그래서 옆집 엄마가 물어봤어요. 국가 기밀이라고 얘기 안 해주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내가 주변에 소비자를 만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가 캐시백도 받게 되겠죠. 거기다가 아메이 현대카드까지 만들어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오는 M포인트와 아메이의 A포인트까지 함께 오시면서 진짜 많은 혜택을 받게 되시는데, 진짜 쿠팡이나 쿠땡이나 마켓컬땡 이런 데서 주문을 하시면 쌓이는 게 없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미비하잖아요. 그거랑 비교했을 때 당연히 아메이 제품을 선택하는 게 진짜 합리적인 소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메이가 뭘 하자는 걸까요? 파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은 저도 처음에 아메이를 알아볼 때 했었어요. 옆에서 보면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가까이 우리 집이 제품이 계속 있는데 내가 어디 가서 치약을 얘기해?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때까지 공부밖에 안 해봤는데 어디 가서 내가 세제를 얘기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메이가 뭐 하자는 거냐 알아봤더니 가입해서 생필품을 소비하고 내가 쓰고 좋았던 제품들, 내가 감동을 느꼈던 제품들을 주변에다 이야기를 하면 소비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메이에서 좀 더 캐시백을 해주는데, 사실 아메이에서 하는 일의 또 다른 한 가지가 파트너 후원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브랜드 체인지하고 소비자를 만드는 이 과정이 비즈니스라는 것을, 사업이라는 것을 알리고 그분들이 이 사업을 잘할 수 있게 도왔을 때 제가 훨씬 더 큰 돈을 받게 된다는 게 아메이라는 걸 알았을 때 저는 이거라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교육학을 전공을 하면서 부전공을 하면서 제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고 싶었다고. 제가 누군가의 삶을 성공시켰을 때 이 아메이의 사업의 본질이 이거라는 걸 아니까, 그러면 이 앞에 거는 그냥 하는 거고 진짜 일의 본질은 이거네. 그럼 나 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게 한국 아메이 전체 보너스를 한 장에 정리해 놓은 건데, 여기서 빨간색 네모 박스 친 게 아까 말씀드렸던 파트너 후원에 해당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배정되어 있는 돈이 이렇게 큰 돈이라면, 그래, 아메이가 하는 일은 왜 그렇잖아요. 저희가 이제 제가 사업을 비즈니스를 진행하면서 소비자분들을 말하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파는 거잖아. 세일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목 놓아 얘기하죠. 교육 컨설팅이에요. 누군가를 도와드리는 일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 한 장을 보면 그게 다 이해가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제품을 전달해서 받는 후원 수당의 저건 한 줄이고, 그 나머지는 제가 파트너 후원을 해서 누군가를 도와서 버는 돈인 거죠. 그래서 아메이가 준다는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라고 살펴보면, 아메이는 앞서 쭉 말씀드렸던 제품들을 연구하고 생산하는 제조회사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빨 닦고 세수하고 사용하는 제품들을 사용하시는 소비자분들이 계시겠죠. 그럼 아메이는 저희 아메이 사업자들은 이 둘을 연결하는 거예요. 이 두 분을 연결을 했을 때 아메이가 전체 매출의 35%를 우리에게 노력에 따라서 돌려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때 그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연결을 해주고 직거래를 하는 일이고 구정 광고를 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사실 요즘 유튜버들이나 인플루언서들이 하는 일이랑 똑같아요. 요즘 유튜버들이랑 인플루언서들이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거는 어떤 제품을 협찬을 받고 그 협찬을 광고를 해서 거기서 받는 광고 수익으로 제일 많이 벌잖아요. 근데 구독자들이나 팔로워들은 어디서 제일 믿음이 가요? 내돈내산한 제품을 제일 믿음을 가져 해요. 아메이가 결국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다가 항상 일들이 벌어지죠.
제품이 생각보다 문제가 있다거나 제품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뭔가 망가진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아메이는 그 모든 걸 회사에서 다 부담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구정 광고만 하고 아메이가 이런 제품이 있어, 아메이가 이런 사업이야,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했을 때 결국 이 소비자분들과 아메이가 연결을 시켜놓는 일을 반복을 한다면, 그 노력을 한다면 아메이가 저 큰 판에 있는 수입을 저에게 돌려주겠다라는 얘기가 저에게는 정말 너무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게다가 아메이를 알아보니까 왜 저럴까라고 했을 때 아메이 회사는 이런 철학을 가진 회사예요. 진짜 자신들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들까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게 아메이의 시작이었고 아메이의 창업 이념이 자유, 가족, 희망, 보상인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맨 밑에 있는 기업 이념이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라는 거. 저희 세대가 단군 이래로 부모님보다 가장 못 사는 세대라고 이미 많은 기사에서 접해보셨죠. 그래서 저희 세대가 원하는, 그 MZ세대가 원하는 성공의 기회는 사실 부모님도 못 주세요. 그렇잖아요. 저희를 가장 사랑하는 저희 부모님도 그 성공의 기회를 주지 못했는데 아메이에서는 그 성공의 기회를 꿈꾸기만 해도 그 기회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성공시켜 줄게는 저는 사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기회를 제공해주고 그 기회를 잡아서 내가 노력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성공을 보장해주겠다라는 이 사업이 진짜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큰 걸 제안하고 있는지 저는 이 기업의 이념을 볼 때마다 진짜 이렇게 짜릿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정말 많이 얘기하시는 부분, 스폰서는 얼마나 벌까요? 다단계 아닌가요? 했을 때 여기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오신 스폰서님이 계시죠. 그러면 여기 오신 분들이 계시고 그래도 제품을 쓰다 보면 좋은 제품이 있어서 이렇게 알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각각 이렇게 제품을 썼다고 가정을 해보면 아메이 제품은 제품마다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를 1일부터 말일까지 모으시는 거예요. 물론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20만 포인트라고 적혀 있지만 매달 그렇게 사실 강제성은 없고요. 또 요즘 하도 장바구니를 많이 얘기하시다 보니까 10만 원 꼭 사야 된다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10만 원을 구매하시면 혜택이 있다라는 거지 한 개도 강제성이 없어요. 다만 오늘 제가 보여드릴 설명에서는 계산 편의상 그냥 모두가 같은 포인트를 한 달에 구매하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아메이는 늦게 가입하신 분이 노력한 만큼 먼저 돌려드려요. 그러면 여기서 친구와 동생이 먼저 돌려받겠죠, 노력을. 그랬을 때 친구와 동생은 각각 20만 포인트씩 사용하셔서 20만 포인트에 3% 각각 6,000원씩 돌려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오신 분들은 얼만큼의 수입을 받게 되시냐? 나로부터 발생한 수입이, 나로부터 발생한 매출이 20만 총 60만 포인트이기 때문에 60만 포인트는 6%여서 36,000원을 내가 다 가지려고 봤더니 친구와 동생의 노력을 돌려드려야 되죠. 그래서 각각의 6,000원씩 돌려드리고 나면 제 수입은 24,000원, 여기 계신 분들의 수입은 24,000원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스폰서의 수입 딱 봐도 제일 먼저 가입했죠. 딱 봐도 매출이 제일 높죠. 딱 봐도 밑에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제일 돈 많이 벌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스폰서의 수입을 계산해보면 스폰서님은 80만 포인트에 아직 9%가 되지 않았으니까 6%를 곱해서 48,000원을 다 가지려고 봤더니 저의 캐시백, 저의 친구와 저의 동생의 수입을 각각 다 빼주고 나면 스폰서님의 수입은 12,000원이 되는 거예요. 바로 수입의 역전이 일어났죠. 왜 그러냐면 아까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긴 동그라미, 세모만 다룬 내용이에요. 내가 가입해서 생필품 소비를 하고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해서 소비자 만들기를 한 거를 친구와 동생은 소비만 했죠. 나는 친구와 동생에게 각각 얘기해서 2번 이야기를 했죠. 스폰서는 나에게 한 번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스폰서보다 당신이 더 노력을 많이 했네. 그럼 당연히 당신이 더 수입을 많이 가져가야지라고 해서 선착순이 아니라 노력순으로 수입의 역전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저는 이 역전이 일어나게 된 게 또 너무 신기했었어요.
너무 대단하고. 왜냐하면 제가 항상 그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다단계야 이러면 저는 사실 거꾸로 여쭤보거든요. 다단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러고 여쭤보면 왠지 위에 누가 있어서 그걸 내 걸 다 가져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만 열심히 일하고 그 위에서 더 많은 돈을 가져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회사가 그래요. 그럼 다들 이러세요. 학교도 그래요. 이러시거든요. 그렇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구조가 그런 구조인데도 많은 분들이 그게 불합리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아메이도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께는 추가로 하나 더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그래도 뭔가 찝찝해. 내 위에 누군가가 있는 게 싫어. 누군가가 있는 게 싫어서 되지는 않지만 내가 한국 아메이에 직접 가입을 했다고 가정을 해봐도 친구와 동생은 각각 6,000원씩 20만 포인트에 3% 6,000원씩 받게 되고 저는 총 60만 포인트에 6% 36,000원에서 친구와 동생 몫을 각각 빼주고 나면 제 수입은 그대로 24,000원이죠. 제 위에 누가 있던 간에 상관없이 몇 명이 있던 간에 상관없이 제 수입은 그대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메이 사업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일인 거고요. 그래서 내 위에 몇 명이 있던 간에 내 노력을 내가 돌려받는 너무 합리적인 수익 구조를 가진 일이에요. 때문에 그렇게 합리적인 수익 구조를 갖고 있어서 아메이가 자그마치 1993년도에 제가 태어난 해에 에디슨 어워드라는 상을 받았어요. 에디슨 어워드는 토마스 에디슨처럼 세상을 혁신적으로 바꾼 사람에게 주는 상이에요. 이 상을 창업자이신 리치 디보스 사장님과 제이 베네더 회장님이 우리의 지금 이 수익 구조로 상을 받았어요. 이 수익 구조가 세상을 혁신적으로 바꿀 거라고요. 그렇게 상을 받았던 수익 구조인데 왜 네이버 거기 지식인에다 물어보면 답을 하는 사람들의 80~90%가 초딩이라 그러잖아요. 그 답을 진짜 신뢰할 수 있으세요? 옆집 애가 아줌마 바보 이랬다고 나 바보 아니잖아요. 근데 잘 알지 못하는 분이 아메이가 다단계야 나쁜 일이야 얘기하고 그거를 믿을 일이 아니라 진짜 이 수익 구조를 들여다보시고 계산을 해보시면 누군가의 노력을 뺏어가는 일이 아니라는 거를 철저하게 아시게 돼요. 그래서 저희 팀에도 사실 그런 분들 많아요. 특히 남편분들이 내지는 이렇게 이과생이나 T이신 분들이 이거를 반대하려고 안 하게 하려고 열심히 공부하시다가 아메이를 마음 먹으세요. 이만큼 합리적인 일이 없다. 이건 맞는 얘기다라는 것을 되게 스스로 깨닫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한번 저는 적극적으로 권해드려요. 모든 방식으로 계산을 다 해보라고. 사실 아까는 이제 그 1차 보너스라는 것만 계산해 드렸지만 진짜 2차 보너스, 3차 보너스,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보너스를 직접 계산해 보면 계산해 볼수록 정말로 일하는 사람에게만 정확하게 돈을 주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메이가 다단계라고 피해 다니시지만 어떨 때는 좀 다단계여서 꽁으로 받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인간인지라 절로 하게 되는데 아메이는 정말로 정직하게 일한 만큼 돈을 벌게 되는 그런 아주 디테일한 수익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오늘 모시고 온 분께 물어보시면 아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진행을 하냐라고 해봤을 때 제가 그래 나 한번 아메이를 해보겠어 라고 하고 주변에 이렇게 쫙 알려본 거예요. 그냥 주변에 알려보면 정말 다양한 반응들이 있어요. 아메이 제품 좋은 거 이제 알았어? 난 옛날부터 썼는데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 우리 옆집 애도 아메이 제품 먹고 아메이 영양제 먹고 컸다더라. 나도 그거 좀 갖다 줘 하시는 분도 있고 사업 설명을 막 들어보시고는 진짜 그게 돈이 돼? 나 요즘 뭐 너무 찾고 있었는데 돈 벌고 싶었는데 그게 진짜 돈이 돼? 그러면 나도 한번 알아볼까?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너 이런 얘기 하려고 나한테 연락했니?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정말 솔직히 저도 지금 8년째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었어요.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다양한 반응들이 이렇게 오는데 그중에서 한 3분 정도가 진짜 그게 돈이 돼?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일이야?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일이야? 내가 진짜 일로서 해볼 수 있는 일이야? 라고 한 3분 정도가 저와 함께 아메이 사업을 알아보신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수입이요. 그래서 저도 아메이 제품 쓰면서 저희 집에 제품을 쓰면서 주변에 이렇게 저렇게 제품 주문 받아서 9%가 됐다고 가정을 해보고 한 3분 정도도 함께 9% 정도 됐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사실 9%는 아무 의미 없어요. 6% 너무 적고 12% 너무 많아서 그냥 9%라고 가정을 해본 거예요. 그렇게 계산 편의상 또 동일하게 썼다고 가정을 해보면 아메이는 저 정도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을 때 브론즈 빌더라고 비비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이건 제가 25살 때 비비가 됐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브론즈 빌더가 됐을 때 아메이에서는 어떤 걸 해주냐, 내가 원래 받아야 되는 캐시백보다 30% 더 줘요. 그게 뭐냐면 당신은 아직 잘 모르시겠지만 당신이 아메이에 능력이 있어요. 아메이를 잘할 수 있는 그 실력을 갖추고 있어요. 그걸 갖고 있어요라고 해서 마치 그 스타트업을 할 때 창업 장려금을 주는 것처럼 30% 더 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 브론즈 빌더를 하면 월에 80에서 100만 원 정도 수입이 되게 돼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여기 계신 분들 오늘 당장 마음 먹고 어디 가셔도 80에서 100만 원 버는 일 하실 수 있어요. 못하지 않아요. 근데 아메이에서 얘기하는 이 80에서 100만 원은 좀 수입의 가치가 이 의미가 달라요. 아메이에서의 수입은 자산 수입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수입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아까 아메이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연결을 해두면 지금 제 소비자분들이 고추장 떨어졌다고 저한테 전화 안 하시고요. 샴푸 떨어졌다고 전화 안 하세요. 직접 아메이에 주문을 하시고 직접 이런 매장에 오셔서 구매를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나의 네트워크가 마치 내가 오피스텔을 하나 장만해 놓은 것처럼 내가 상가 하나를 마련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수입이 따박따박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100만 원의 가치는 얼마쯤 하냐? 요즘 시세로 한 6억짜리 무언가를 갖고 있어야 그 정도 따박따박 들어와요. 게다가 제가 저는 저희 같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투잡으로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죠. 저렇게 월에 80에서 100만 원 정도 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회사에서. 이러면 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늙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연차가 쌓여서 월급이 늘어야 저수입이 느는 거지 늘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근데 더 화가 나는 건 연봉이 늘잖아요? 그럼 세금 구간이 달라져서 받는 돈이 똑같대요. 그러면 나의 일의 양과 책임감은 늘어나는데 받는 돈이 똑같아서 더 싫으시대요. 그래서 저 80에서 100만 원이 누가 보기에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저게 갖고 있는 자산 수입적 가치나 저게 내가 투잡으로 진행했을 때 또는 내가 자녀를 키우면서 병행을 해서 벌 수 있는 돈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수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함께하는 세 분이 나도 그렇게 100만 원씩 벌고 싶어, 나도 그렇게 성장해보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는 거죠. 이렇게 미팅도 함께 오고 제품도 알려드리고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면서 도와드렸을 때 그 세 분 정도가 그렇게 성장을 하시면 저는 총 1000만 이상의 네트워크를 가지게 되면서 그거를 1년에 한 번 하면 SP, 1년에 3번 하면 GP, 이걸 1년에 6번 하면 플래티늄이라고 해서 아메이에서는 정식 사업가라는 게 됩니다. 이렇게 정식 사업가가 되면 아메이는 상속을 시켜줘요. 상속은 이제 아이들에게 두 분이 다 부부가 다 돌아가셨을 때 아이들에게 상속이 되는데 그 상속이 상속세 없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속세는 왜 없이 이루어지냐? 사실 물려주는 상속시켜주는 그 네트워크에다가 과세 지표를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아이유 씨가 요즘 폭삭 소가수다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앨범도 새로 내셨던데 그렇게 아이유 노래에 대한 저작권에도 과세 지표를 매길 수가 없다 그래요. 상속을 해줄 때. 왜냐하면 그 노래가 노래방에서 몇 번 불릴지 라디오에서 몇 번 틀어질지 드라마에서 OST로 몇 번 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과세 지표를 매길 수가 없어요. 아메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죽었다고 해서 전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만 저희 자녀가 상속을 받을 때 제 네트워크에서 그 다음에 치약이 몇 개가 전달될지 제가 부재하더라도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로부터 비즈니스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냥 사업을 진행하실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 내년 다이아몬드가 될지 그 이상이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과세 지표를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 상속세가 나라에서 거의 반을 가져가요.
근데 아메이는 그 상속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내 그 수입을 반을 벌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 소비자분이 조금 이제 집에 여유가 있으신 분인가 봐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재작년에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서 근데 외동딸이세요. 그래서 상속을 막 진행하면 상속세를 엄청 많이 내셨다고 막 저한테 막 헌민 씨 막 이러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냥 평생 모르고 살았던 언니가 하나 나타났다고 생각하셔라. 요즘은 나라가 맞자식이라더라.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비우셔라. 어쩔 수 없다. 어떡하냐. 어쩔 수 없다. 했더니 그래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속을 저도 몇 년 전에 변호사 공증을 통해서 이미 저희 집은 제가 상속 자녀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저는 남동생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왜 상속을 받았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이 사진 한 장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대학교 1학년 때인가 아메 여행을 갔을 때 일이에요. 애가 몇 명이 달려있는지 한번 세보시겠어요? 지금 4명의 아이들이 저에게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홈미팅을 할 때도 제가 아이들을 많이 봤고요. 여행을 가면 저한테 이렇게 맡겨두시고 골프 치러 가세요. 그래서 제가 육아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저희 집에서 상속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저 사진을 보면 요즘 슬픈 게 쟤네가 다 고등학생, 대학생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먹었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되는데 이렇게 상속을 받게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 집은 사실 되게 재밌는 보너스를 받아요. 부모님이 FAA 보너스 대상자시고 이건 이제 조금 다이아몬드 이상 되시면 받으시는 보너스인데 그러면서 상속 자녀가 아메이에서 에메랄드라는 핀 이상의 네트워크가 생기게 되면 글로벌 아메이에서 또 주는 보너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2세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FAA 컨설리데이션 보너스라고 해서 보너스를 부모님께 드려요. 저에게 줬으면 좋겠지만 부모님께 드려요. 그래서 작년 연말 보너스에 저희 부모님이 1,350만 원을 추가로 받으시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큰 소리 떵떵 치고 다녔어요. 어느 자식이 부모님께 1,000만 원이 이상 되는 돈을 통장에 꽂아드릴 수가 있냐. 난 그걸 했다. 근데 정말 더 매력적인 거는 제가 아메이로 더 성장을 하면 할수록 저희 부모님이 이걸 받으시는 돈이 더 늘어나시는 거예요. 제가 결혼을 하더라도 아메이가 저희 부모님께 효도를 해드리는 거예요. 전 그래서 항상 계속 그러죠. 나는 용돈을 드릴 생각이 없다. 아메이가 효도를 다 해준다. 아메이가 효도까지 다 해준다. 제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너스를 저희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세 사업으로 상속을 되게 된다는 의미를 너무 재밌어서 제가 이걸 가지고 와봤어요. 그렇게 돼서 아까 얘기 들었던 그 1,000만의 네트워크를 1년 12달 내내 진행하면 파운더스 플래티넘이 되고요. 거기서 조금 엑스트라로 조금 더 노력을 하시면 아메이에서는 이렇게 여행을 가게 되는데요. 이게 여태까지 한국 아메이에서 전체 갔던 여행지들의 목록입니다. 진짜 전 세계 일주가 아닐 수 없죠. 저도 저 여행들을 많이 다니다가 최근에부터는 제가 이제 저의 이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꿈이 있었어요. 처음 아메이 시작할 때 이제 아메이 여행을 가면 이렇게 명찰을 줘요. 그 명찰 위에 최윤정 앤 서정건이라고 그 이름이 붙어 있어요. 저희 파트너 사장님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 치욕적인 엄마의 이름을 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더니 사춘기에 사춘기. 그래서 저도 치욕스럽진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아메이 사업자로서 이 이름을 떼고 싶다라는 꿈은 항상 있었죠. 근데 제가 이렇게 아메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제 이름으로 여행을 가게 됐는데 사실 저는 같이 여행을 갈 가족이 없잖아요. 부모님은 스스로 가시고 동생은 안 가겠다 그랬고 데려갈 가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88살이 되신 저희 친할머니를 모시고 갔어요. 참고로 저희 할머니가 가장 고령이실 거예요. 내가 할머니 짱이에요 이랬는데 그 다음 차수에 101세 어르신이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내년 또 갑시다. 가실 수 있어요. 막 도전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저희 할머니를 모시고 가시고 저희 부모님은 고모들을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는 시월드 여행이었지만 그래도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막상 할머니랑 여행을 간다고 신청을 할 때는 느끼지 못했는데 할머니랑 손을 딱 붙잡고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 순간에 되게 뭉클하더라고요.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진짜 할머니를 모시고 손녀가 해외여행을 간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사실 돈이 있어도 쉬운 일이 아닌데 이거를 아메이에서 대신해 주는구나. 이 여행이 제가 제 이름을 성취해서 간 여행이라서 또 뿌듯한 부분이 있었지만 진짜 저한테는 평생 기억에 남을 그런 여행이 저에게 작년에 이 푸꾸옥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아메이 사업을 진행하는 세 분의 분들이 나도 여행 가고 싶어. 나도 가족여행 그렇게 가보고 싶어. 나도 연봉으로 4천에서 5천 버는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하는 그 세 분을 제가 도와주게 되면 아메이에서는 파운더스 에메랄드라고 해서 연간 1억에서 1억 5천을 버는 사람이 되게 되고요. 그렇게 갖고 있는 가치는 요거 조금 옛날 데이터긴 하지만 직장인으로 따졌을 때는 진짜 대기업 가까이 되는 기업에 직장인 상위 4% 정도 가치가 있고요. 또 상가 수익률이나 그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입장에서 이건 서울과 지방의 상가 수익률을 각각 적어 놓은 건데 그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도 이 정도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원래 에메랄드는 아메이에서는 가난과 이별하는 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됐을 때 월 500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다 100세 사실 저희 친할머니가 88이시고 저희 외할머니 올해 92세요. 100세 사실 것 같아요. 어려우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55세에 은퇴를 해서 100살까지 살았을 때 45년의 삶을 살 때 내가 월에 따박따박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내가 필요한 자산은 27억 원이에요. 그 정도 네트워크가 그 정도 수입이 이 에메랄드 핀으로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세 분만 도와드릴 게 아니라 6분과 함께해서 그분들이 또 리더로 성장하실 수 있게 아메이를 성공하실 수 있게 도왔을 때 저는 파운더스 석 다이아몬드라고 해서 연간 3억에서 3억 5천을 버는 사람이 되게 되고요. 이왕 하는 거 6명이 뭐냐, 나는 12명을 도와서 그분들을 성공시키고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연간 10억에서 12억 정도 버는 사람이 되게 되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특히 이 G 부분을 보시면 다들 그러세요. 저렇게 사람들을 다 쫓아다니면 엄청 힘들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아메이에는 시스템이 있어요. 진짜 아메이를 먼저 하셨던 선배 리더님들의 노하우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 안에서 함께 공동 육아를 하는 일이고요. 저희는 반복적으로 누군가에게 아메이 제품이 이런 게 있어요. 아메이 사업은 이런 일이에요. 라는 반복적인 일만 하더라도 아메이에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게 이 사업의 또 다른 큰 매력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메이 사업을 이제 8년차, 만 7년 이상 진행해 왔고요. 저는 작년에 파운더스 에메랄드라는 핀을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파운더스 에메랄드라는 핀을 성취를 했을 때, 이렇게 저는 이제 저에게 아메이를 알려주신 분이 스폰서이신 분들이 저희 부모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에게 저렇게 핀을 받게 되어서 굉장히 뭉클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찍으시는 분이 우시느라 영상이 엄청 흔들렸다고. 제가 저때 아버지를 안 안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무대를 했는데 제가 사실 작년에 이렇게 한 번만 승진을 한 게 아니라 사실 승진을 4개를 했어요. 그래서 사파이어, 에메랄드, 파운더 사파이어, 파운더스 에메랄드라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생소한 이름이겠지만 또 생소하진 않죠. 보석 이름이니까. 근데 그걸 이제 4개를 성취하게 됐고 한꺼번에 성취하니까 한자산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아메이에서는 승진하면 승진 보너스가 들어옵니다. 제가 작년 1년 동안 받았던 승진 보너스가 이쯤 됩니다. 더 놀라운 건 아메이는 승진 보너스를 한 번 더 줘요. 그 비즈니스를 성장시킨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시킨 것도 훌륭한 일이라는 칭찬으로 이렇게 뉴핀 보너스 한 번 더 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뿌듯한 한 해가 되었고 더군다나 저는 지금 혼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버는 수입을 n분의 1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제 거예요. 부러우시죠? 다 그러시더라고요. 뭔가 스쳐 들어왔다 나갔대요. 근데 저는 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싱글일 때 사업을 하면서 물론 이제 싱글에서 사업을 하느라 저 가끔은 이제 뭐 고충도 있을 때도 있지만 그 금융치료라고 행복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렇게 큰 돈을 버는 사업이라서 매력을 느꼈지만 또한 누군가와 함께 성장하는 일이라서 지금 더 큰 행복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의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인데요. 저희 팀 이름은 원앤원이에요. 하나가 되어서 함께 이겨냈다. 라는 그런 팀명으로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저는 서울에서 나서 서울에서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소개들로 이루어진 저의 네트워크는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의 파트너 사장님들은 현재에도 울산, 대구, 영천, 전라도 광주, 순천, 여수, 충청도 대전, 그리고 서울 수도권이라 해도 파주, 의정부 등등에 계세요. 저기에 뭐 되게 많이 계시는 게 아니라요. 몇 분씩 계세요. 한두 분씩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계셔서 사실 어제도 광주에 다녀왔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도 부산을 갔다가 토요일 날 대전을 가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진짜 제가 느꼈던 이 사업의 감동을 정말 이 열정을 다해서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예능 프로그램인데요. 요즘 좀 시끌시끌하긴 하지만 최강야구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여기에 감독님은 야신이라고 불리는 김성근 감독님이신데 이 김성근 감독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나이 먹었다 해도 성장하지 않으면 있을 자리가 없다. 성장을 해야만 한다. 사실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이게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제가 매년마다 성장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 제가 매년마다 조금 더 나은 삶이 사람이 되고 있다는 거. 제가 올해 33살인데 저는 10년 후에 43살에 더 좋은 사람이 되어 있을 거고 20년 후에 53살에도 더 좋은 리더로 성장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저의 꿈을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25살에 아메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성장해 나가면서 작년인 32살에 제가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성취하게 되었어요. 아메이에서는 역전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저는 저희 스폰서님이신 두 분이 제가 아메이를 시작하기 전부터 모든 핀을 다 가셔서 역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떤 걸 마음 먹었냐면 우리 부모님이 그 핀을 성취한 것보다는 빨리 성취해보자. 그것도 나름 역전이잖아요? 그 역전을 내가 해보자라는 꿈을 꿨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33살에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저는 32살에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돼서 역전했고요. 저는 내년에 다이아몬드를 되는 걸 꿈꾸고 있습니다. 두 분이 다이아몬드를 36살에 가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역전을 할 거고요. 저는 그 다음에 36살이 되면 아메이에서 글로벌 아메이가 70주년이 됩니다. 아메이에서 70주년 행사에 라스베가스에서 글로벌 전체에서 다이아몬드 이상 되는 리더들을 다 초청을 해요. 그래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저는 감사하게도 60주년 때 상속 자녀의 조건으로 가보긴 했었어요. 근데 가서 그런 생각을 했죠. 여기에 이렇게 슥슥 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내 이름으로 와서 아까 그 여행 갔을 때 그 명찰에서 부모님 이름을 뺐듯이 이 여행에 갔을 때 라스베가스 갔을 때도 당당하게 내 이름으로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닌 나랑 저랑 지금 너무 열심히 함께 뛰고 있는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과 꼭 함께 이 라스베가스를 가고 싶다라는 꿈을 지금 정말 열렬히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도 마음 먹으시면 라스베가스 충분히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스베가스에 가셔서 다 함께 진짜 와인 한잔 하는 날을 꿈꾸면서 오늘 사업 설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